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저번 시간에 캐나다 4대 은행에서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 계좌를 오픈할 때 수수료와 유지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1금융권이 아닌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알아볼게요. 물론 시간과 자금에 여유가 되신다면은 직접 모든 회사들의 플랫폼을 사용해보고 여러 가지를 직접 비교하고 경험하면서 결정하시면 좋겠지만, 모든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무엇부터 비교하고 비중을 두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고, 이렇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회사들의 객관적인 비용을 비교하고 간접적으로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내 자금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시작하고 경험하고, 그 이후에 여러 부분들에 대한 장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이런 고민들을 먼저 한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비교하고 생각을 했는지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퀘스트레이드라는 회사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저희는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투자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셀프 다이렉트 인베스팅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스스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계좌를 알아볼 거예요. 여기 보면은 1센트 per shar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미니멈 4.95불에서 맥시멈 9.95불까지 주식을 거래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고요. ETF는 팔 때만 미니멈 4.95불에서 맥시멈 9.95불이 차지가 되네요. 뮤추얼 펀드를 포함해서 여러가지 채권에 대한 수수료가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장 데이터, 마켓 데이터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캐나다 레벨 1, US 레벨 1. 이렇게 하면은 어떤 건지 잘 모르죠. 저도 마찬가지고. 퀵 리얼타임 데이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요. Comes with every platform. HTS랑 MTS. 집에서 PC로 실시간 매매도 가능하고 모바일, 핸드폰으로 실시간 매매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나스닥이 포함되어 있고 뉴욕, 그 다음에 토론토. 저희가 필요한 거는 다 있고요. 그거 외에 또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P가 있죠. 인액티비티 피는 계좌가 휴면 상태일 때, 그러니까 계좌가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잠시 거래를 못하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계좌 거래 활동 내역이 없을 때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1000불 미만일 경우에는 분기당 24.955불이 부과가 되고, 1000불 이상일 경우에는 무료라고 되어 있네요. 기타 다른 비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증명서나 기타 서류를 요구했을 때 종류별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마진 계좌라고 개인이 캐피탈 게인이나 배당금, 디비던드 같은 걸로 수익을 낼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개인 계좌가 있고요. TFSA라는 Tax Free Saving Account, 캐나다 국세청 CRA에 연동되는 이런 계좌가 있고, Retirement Saving Plan이라고 해가지고 RSP라고도 하고 RRSP라고도 하는데, 퇴직저축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캐나다 국세청 CRA랑 연동돼서 만들 수 있는 계좌가 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Tax Free Saving Account예요. 이 계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주식으로 수익 창출하는 금액과 배당금, 디비던드를 받더라도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즉 텍스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이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앞으로도 설명하는 회사들에도 이 계좌를 연동해서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캐스트라에 대해 구글 리뷰를 한번 볼게요. 참고로 제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경험하다 보니까 새로운 부분들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사람들이 평점과 댓글을 남길 때 별 하나, 별 5개를 남길 때는 일단 극단적으로 진짜 좋거나 싫거나 아예 관심이 없고 귀찮아서 그냥 클릭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정말 자기의 감정과 불만들을 작성한 사람들은 평균 별 2개에서 3개 사이에 평점을 주었고요. 사실 이렇게 신경 써서 평점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점을 생각해서 당신에게 표현한다 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분들의 댓글의 내용 또한 굉장히 자세하게 남기는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댓글을 확인하려고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253명이 댓글을 남겼고 평점이 2.5점이 되네요. 딱 중간인데 한번 보면은 별 2개짜리 한번 볼게요. 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인인데 새로운 계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건 악몽과도 같다. 커스터머 서비스는 친절하나 실제로 나서서 완벽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는 5년 동안 만족하면서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RIF라는 플랜으로 변경하는 게 정말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했더니 바로 업체 측에서 댓글을 남긴 것 같은데 커스터머 서비스가 매우 프로페셔널한데 이번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바로 업체 측에서 댓글을 달아주면은 되게 좋은 커스터머 서비스 중에 하나죠. 이런 댓글도 신경 쓰고 있다는 게. 그리고 별 하나짜리 댓글을 보면은 고객 서비스에 평점 0을 줄 수 있다면 주고 싶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이런 부정적인 댓글들을 보고 놀란 사람도 있고 본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각자에 맞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글들을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앱스토어에 있는 퀘스트레이드 리뷰도 한번 볼게요. 리뷰를 보면은 레이트가 총 1.9점이 돼 있고, 테러브 Do not day trade on this app. Don't use this app. horrible app. Don't use this app. 안 좋은 평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은 대부분 앱 구동이 너무 느리거나 뭐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앱 구동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글들을 보고 결정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윌스 심플이라는 회사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홈페이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저는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홈페이지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한테는. 회사 이미지도 그렇고 일단은 쭉 알아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거래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거래에서 커미션은 무료라고 되어 있고 최소 예치금 없이 일불에서도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네요. 그리고 개인 마진 계좌, TFSA, RRSP 이런 연동 계좌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면은 이 회사가 보안에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최종적으로 모바일 앱도 가능하고, 아까 위에서 언급한 모든 거래에서 수수료가 무료이고 최소 예치금이 없고 TFSA, RRSP 계좌가 연동이 가능하고 이런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글 리뷰 한번 볼게요. 819명이 남겼고 4.6점으로 꽤 높네요. 여기 보면은 별 4개짜리 주식을 매매하는데 최고의 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좋은 글들이 꽤 많네요. 별 2개짜리 보면은 질문에 대답을 받는데 2주가 걸렸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각자의 생각이랑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른 거니까 그래도 꼭 참고는 하시고요. 그리고 앱스토어 리뷰도 한번 볼게요. 평점이 4.6점으로 구글 평점이랑 똑같네요. Great app, simple and easy. 안 좋은 평도 꽤 있고 확실히 MTS, 모바일로 하는 주식 매매에서 문제점들이 확실히 보이긴 하네요. 댓글이 많고 각 상황별, 개인별 이야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 또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Qtrade Investor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소개했던 퀘스트레이드라는 회사랑 다른 회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일반 계좌의 주식 거래 수수료는 8.75불이 되고요. 50만 불 환율 적용 안 하고 5억 정도의 계좌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분기별로 150 이상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6.95불의 수수료가 부과가 된다는 것이고요. 옵션 수수료도 이렇게 되고, All Other ETFs는 8.75 주식 거래 수수료랑 똑같네요. 여기도 풀이라고 되어 있고 6.95불 유채펀드도 풀이고 나머지 수수료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ETF가 왜 이렇게 부분적으로 부과가 되고 어떤 거는 부과가 되지 않는지 한번 볼까요? ETF는
여기 보면은 100 commissions free ETF라고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무료인 것 같은데 어떤 종류의 ETF가 무료인지 캐네디언이랑 US 미국 ETF의 리스트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 안에 속해 있는 ETF들을 거래할 때는 무료이고요. 미국 거 한번 볼까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ETF를 매매하실 때는 무료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다시 수수료 부분 한번 볼게요. 관리 수수료는 분기당 25불이 부과가 되는데 만약에 25,000불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면제가 되고, 그리고 어카운트 부분을 들어가면은 만들 수 있는 계좌 종류가 있는데 뭐 캐시, 마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텍스 프리 세빙 어카운트, TFSA 어카운트 만들 수 있고요. 여기 역시 RRSP 계좌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Qtrade 인베스터는 구글 리뷰가 따로 없네요. 대신에 기자들이나 아니면 블로거들이 평점을 매긴 그런 사이트들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은 크게 믿음이 안 가서 저는 참고하지는 않고요.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되고요. Qtrade 인베스터 구글 리뷰는 일단은 패스하고 앱스토어 리뷰를 한번 볼까요? 평점은 2.0으로 되어 있고 내용들은 여러가지 비용과 구동에 대한 버그 같은 내용들이 있고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네요. 여러가지 상황들을 같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인터랙티브 브레이커스라는 회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사실 이 마지막 회사는 제가 소개해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알려드리고 제가 왜 고민을 했는지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커미션을 한번 보면은 제가 지금 캐나다에 있으니까 노스 아메리카 US 달러로 0.005 per share 주당 0.005 센트를 부과한다는 거고 미니멈 US 달러로 1불이 되어 있네요. 맥시멈 오더는 거래 금액당 1%를 부과한다는 것이고요. 캐나다 한번 볼게요. 캐나다 달러로 0.01센트 per share 이 금액을 부과하고요. 다음에 미니멈 per 오더는 캐나다 달러로 1불이 부과가 되네요. 그리고 거래 금액의 맥시멈 0.5%까지 부과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RRSP 혹은 RSP라고 부르는 RRSP and Tax Free 어카운트에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플랜이 있는데 하나는 프로고 하나는 라이트인데 저희는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를 할 필요는 없겠죠, 처음부터. 그래서 IBKR이란 라이트라는 이 플랜을 가입하고 싶은데 보면은 US 스탁이랑 ETF는 커미션 풀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머지 나라의 스탁이나 ETF는 고정된 이율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그럼 이 IBKR 라이트라는 이 플랜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 라이트 플랜의 장애 요건은 US 클라이언트만 해당이 되네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비싼 수수료를 주어가면서 처음부터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인터랙티브 브레이커스 줄여서 IB라고 할게요. 이제는 IB도 구글 리뷰가 따로 보이지 않네요. IB도 구글 리뷰는 일단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앱스토어 리뷰는 4.0으로 꽤 높은 점수를 받고 있네요. Great app, no complaints 이런 말도 있고 지금도 좋지만 더 나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So far so good 이런 내용도 있고 대체적으로 IB는 앱스토어에서는 평가가 나쁘지 않네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거래 수수료는 미국은 없고요. 주당 0.01센트를 부과하고 미니멈 1불에서 맥시멈 거래 금액의 0.5%를 부과하고 있고요. 최소 예치금은 없고 휴면 계좌 수수료, 연회비, 유지비 없고요. TFSA, RRSP 계좌 가능하고요. HTS, MTS 가능하고 애플 앱스토어 평점이 4.0이고 구글 리뷰는 없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은 이상 가장 저렴한 플랜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제외를 했고요. 그 다음에 Qtrade 인베스터 거래 수수료는 8.75불이고요.
ETF는 1분만 무료이고 최소 예치금은 1000불이 되겠고 25,000불 이상 계좌에 있지 않으면 분기별로 25불이 계좌 수수료, 연회비, 유지비 명목으로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TFSA, RRSP 계좌 연동 가능하고 HTS, MTS 가능하고 애플 앱스토어 평점은 1.9점이고 구글 리뷰는 없고요. Q트레이드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휴면 계좌 수수료 관련 사항에서 계좌에 25,000불이라는 비용이 초기에 많이 들어가야 돼서 이게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수수료도 8.75불로 위에 퀘스트레이드랑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저는 Q트레이드 인베스트는 제외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이제는 두 회사만 남았네요. 퀘스트레이드랑 웨스트심플만 남았죠. 근데 한눈에 보기에도 거래 수수료랑 최소 예치금, 계좌 수수료, 그 다음에 TFSA, RRSP는 둘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HTS랑 MTS 둘 다 가능하고 애플 앱스토어랑 구글 리뷰를 보더라도 웨스트심플이 압도적으로 좋고요. 그러면 당연히 웨스트심플을 선택하는 게 맞는데 저는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를 계좌에 보유하고 싶고 미국 달러로만 거래를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미국 달러 세계 기축통화죠. 세계 기축통화를 검색어에 치면은 그에 대한 정의는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캐나다에 계신 분들이나 내가 전쟁에 나가는데 지금 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칼 하나보다 방패가 하나 더 있으면은 제가 효과적으로 무기를 선택해서 다룰 수 있고 효과적으로 방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서 나에게 다른 옵션 또는 다른 무기가 하나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웨스트심플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데 미국 달러로 유지하고 거래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웨스트심플 고객 홈페이지인데 여기 보면은 미국 달러를 본인 웨스트심플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들의 최종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US 달러로 입금하는 모든 경우에 캐나다 달러로 자동 변환이 바로 된다고 하네요. 계좌로 들어올 때. 그리고 또 하나 미국 달러로 입출금이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업체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오직 캐나다 달러의 입출금만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업체 측에서는 매매 거래에서 미국 달러로 지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밑에 내용에는 그럼에도 캐네디언과 US 주식과 ETF를 캐나다 달러로 매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미국 달러를 보내도 캐나다 달러로 자동으로 변환이 되고 그러므로 미국 달러는 유지할 수도 없고 미국 달러로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퀘스트레이드는 어떤지 한번 알아볼게요. RRSP와 TFSA를 포함해서 퀘스트레이드에 등록된 계좌들은 US 달러랑 캐네디언 달러를 둘 다 보유가 가능하고 미국과 캐나다 양쪽 시장에서 모두 매 거래마다 발생하는 통화 전환 비용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거래할 때의 통화를 미국 달러 또는 캐나다 달러로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것을 통화 전환 비용 없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자금을 세이빙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결론적으로 퀘스트레이드는 US 달러로 보유도 가능하고 거래도 가능하다라는 말이네요. 나머지 부분이 유리한 점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저는 미국 달러를 유지하고 싶고 미국 달러로 거래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면 웨스트심플은 제가 원하는 회사가 될 수 없고요. 최종적으로 퀘스트레이드가 저한테 가장 적합한 회사가 되겠네요. 물론 거래 수수료가 있고 최소 예치금, 분기별 유지비가 있지만 1000불이라는 금액은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상세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도 거래 수수료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제1금융권 은행들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애플이랑 구글의 리뷰는 제가 한번 쓰면서 다시 제 생각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퀘스트레이드를 제가 원했던 비과세 계좌인 TFSA 계좌로 연동해서 만드는 방법과 TFSA라는 계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제가 선택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 본인들이 맞게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